오한 발열 그리고 오한 어떻게 다른가? 먼저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여기는 오한 발열 시의 그림이에요. 이쪽 그림은 단지 한기만, 냉기만, 오한만 있을 때의 그림. 여러분 보시기에 같습니까? 다릅니까? 만약에 우리 몸의 증을 구분할 때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치료에 실패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주치 영영 물 건너갑니다. 아니 이 정도도 구분 못하면 어떻게 삼침으로 남을 도와줘요? 매우 중요한 토론이에요. 주목해서 봐주세요. 시상하부는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시상하부가 체온의 변동을 감지하면 체온을 균형으로 되돌리는 생리적 반응을 촉발합니다. 오한 발열일 때, 오열일 때, 오한일 때 각각 생리적 변화가 달라요. 그래서 요법도 다릅니다. 먼저 이쪽 그림 잘 봐주세요. 심부 온도가 37도, 평시의 온도가 심부 어떤 부위는 37.5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어떤 부위는 그보다 좀 낮고 평균적으로 37도라고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도씨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뇌에서는 아니 이러다 우리 주인 타 죽게 생겼네, 몸이 불붙을 것 같아. 그래서 즉각 체온을 균형으로 되돌리려는 생리적 반응을 촉발합니다. 심부의 온도는 더더욱 올랐어요. 심부 체온에 가까운 사지의 온도, 그러면 땀을 내서 열을 식히려는 작용을 촉발합니다. 땀이 줄줄 흐르는 것만으로는 열이 식지 않아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줄줄 흐르던 땀을 증발시켜야 돼요. 그 증발되는 과정에서 열이 식습니다. 정상 체온으로 환원되지요. 만약에 심부의 온도가 마이너스 2도씨가 떨어져 있어요. 35도씨. 그러면 표면 온도는 더더욱 떨어집니다. 이러다가 우리 주인 얼어 죽겠네 하고 뇌가 즉각 반응합니다. 열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이 더 이상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반면 내부에 떨어진 체온을 올리기 위한 시스템적 반응이 촉발돼요. 그런데 이때 오한을 느낍니다. 이쪽은 열이 고온으로 오르려고 할 때에 열을 식히려는 작용. 그런데 이때는요, 한기가 없어요. 오한이 없어요. 이때는 오열이 있습니다. 오열, 꺼리낄 오, 싫어할 오. 몸이 그러지 않아도 불 붙는 것 같은데 조그만 열기에도 아우 답답하고 못 견디겠어. 이걸 오열. 오한은 아주 미세하게 부는 바람도 추워. 에어컨 못 써요. 이 경우는 오열, 이 경우는 오한인데 오한 발열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실패한다니까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주치 불가능해요. 그래서 알미 필요합니다. 체온을 균형으로 되돌리려는 생리적 반응을 촉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오르질 않아. 그것은 우리 몸에 좋은 기능이 감소된 거예요. 열 에너지 생성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럴 때 오한을 느낍니다. 즉 35도씨 미만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신정격, 쉼정격 또는 방광승격을 적용할 수 있겠죠. 방약으로 말하면 인삼, 녹용, 부자 등등이 배합된 약재를 써야 돼요. 삼침법TV 댓글란에 김동숙님께서 상한눈 등 고방도 좀 반영해 주세요, 방송에 그러셨는데 따로 준비해서 토론 시간 가질 겁니다. 좋은 기능이 감소돼서 열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심부 온도가 35도씨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럴 땐 인삼, 녹용, 부자를 먹는 겁니다. 그것들이 배합된 약재를 써야 돼요. 그게 삼침법에선 신정격, 쉼정격 또는 방광승격이에요. 37도에서 38도로 39도로 고열일 때 우리 몸은 그 열기를 식히려는 반작용이 틀림없이 뒤따르게 된다. 이때는 오한을 느끼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고열이면서 오한을 느껴요. 어떠한 질병일 때 그때는
오한 발열이라고 합니다. 오한 발열은 오열과 달라요. 오열은 열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오한 발열은 냉기가 싫어. 열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뜨끈뜨끈한데 몸은 덜덜덜덜덜 떨린다고요. 몸이. 암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이 오르는데 왜 춥고 떨릴까? 체온이 오르면 따뜻하게 또는 덥게 느껴져야 하는데 오한이 나는 것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면역 반응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인간의 평균 체온인 37도씨 이상에서는 잘 번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몸의 체온을 높임으로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때 나는 열을 발열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예를 들어 폐가 감염되면 체온을 담당하는 뇌의 체온 중추는 체온을 평소보다 높게 재설정하는데 이것을 설정 온도라고 합니다. 체온을 담당하는 뇌의 체온 중추에서 체온을 높게 재설정하면 몸은 그 편차만큼 추위를 느끼게 되고 체온을 새로 높아진 목표 체온까지 올리기 위해 근육과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때의 조건 반사적인 추위를 오한이라고 합니다. 오한으로 유발된 인체 내부 심부 체온의 상승은 감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체 내 여러 면역세포를 감염 부위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심부 체온 상승은 이들 면역세포가 감염원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기전을 활성화시켜 주지요. 즉 오한은 인체가 세균 등의 항원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들 감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인체 방어 기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열이 오르는데 왜 춥고 떨릴까? 이해되셨죠? 오한 발열은 면역 반응 때문이다. 즉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뇌에서 즉 체온 중추에서 심부 온도 그것을 높게 책정한다는 거예요. 왜? 높게 책정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잘 번식하지 못한다. 일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잘 번식하지 못하도록 체온을 올려요. 올리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설정, 즉 39도까지 심부 온도를 39도까지 재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온도까지 도달하는 동안 추위를 느낀다. 열이 방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그 편차만큼 춥다, 떨린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에요. 면역 반응. 냉방병 호소하셨던 분 잘 봐주세요. 신정격, 심정격, 방광성격은 체온 중추에서 우리 몸의 냉기로 인한 체온이 더욱더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혈관을 수축시켜요. 근육을 수축시켜요. 닭살이 돋아요.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열이 방산되지 않도록 수축시켜요. 그래서 추워요. 이때는 열 생성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발열 오한 고온으로 응급실에 실려도 갔다며요. 한밤중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면서요. 그런데 신정격, 심정격을 놔요? 신정격은 몸에 열이 부족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놓는 거예요. 노인네가 허리 아프다고 무조건 신호증이 아니고 족소음신경의 풀네임은 족소음군화 신수경이에요. 즉 족소음신경이 만들어내는 경기가 열력이에요. 열력. 그런데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가 됐는데 신청격을 놔요? 오한 35도씨 미만일 때는 좋은 기능이 감소된 거예요. 감소됐으니까 부자, 녹용, 인삼 등등이 들어간 보약을 먹어야지요. 좋은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면역력이 부족하면 뇌 중추는 설정 온도를 더욱더 높게 재설정. 그래서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만큼 그 편차 때문에 높게 설정된 그 편차에 도달할 때까지는 조건 반사적으로 추운 거예요. 열이 오르면 오를수록 또 그 편차는 외기와의 온도 편차 때문에 덜덜덜덜 이빨이 부딪히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열은 있어요. 뒤집어 써도. 왜 뒤집어 써도 추워요? 우리 몸은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번식을 잘 못하도록 하고 면역력은 계속 증폭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면역력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높게 설정을 하면 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세포가 감염 부위로 신속히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 에너지는 면역세포의 에너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원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 조건 반사적으로 추위가 따른다, 오한이 따른다. 오한 발열이 있다, 이 얘기는 분명히 우리 몸 안에 어디에선가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염증이 있다는 신호. 병원 가니까 염증 없대요. 뇌가 괜히 설정 온도를 높여요? 지금 몸 안에 어느 부위에선가 염증이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 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그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된다. 계속 증파되어야 된다. 그런데 증파되는 동안에 바이러스나 세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체온을 높여서 일단 그들을 김세게 하자. 김세게 하는 한편 면역세포를 계속 보내고 높아진 열기는 면역세포의 에너지원이 되어서 신속히 감염 부위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열인데 한기는 없다. 내부 장기 시스템의 오작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발열 오한일 때는 틀림없이 몸 안에 어딘가에 염증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병원에 아무리 찾아가도 원인을 모르겠대. 뭘 걱정하세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삶짐 공부한 것 아닙니까? 원인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발열 오한은 무조건 염증이다. 그 염증 부위를 그가 못 찾아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면역력을 감염 부위 쪽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증폭시켜주는 요법. 비정격 면역세포를 감염 부위로 신속히 이동해서 감염원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비정격을 쓴다 하면 그렇죠. T림프구, B림프구 등을 림프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비정격을 놓았으면 붙어있는 동안에, 자석에 붙어있는 동안에 계속 면역세포들이 증폭이 됩니다. 증파돼요. 신병이. 그런데 림프 경로가 만약에 저체되어 있으면 가다가 정체되잖아요. 그래서 대장정격을 같이 넣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오한 발열은 염증이 문제다. 감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정격을 놓아서 면역세포를 증파시키고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신속히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림프를 빨리빨리 비워줘야죠. 그게 대장정격. 아닌데 비정격 그리고 대장정격은 기량작용인데 기량작용 맞습니다. 그런데요 대장정격을 놓으면 신속히 림프를 비워서 면역세포들이 감염 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한 발열 이때는요 아니 열이 높으니까 해열시켜줘야지. 코로나 한창일 때 코로나 초기 때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입국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그런데 자기가 아무래도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입국 시 격리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염려해 가지고
타이레놀을 한 10대다를 그냥 먹는 거야. 시간 날 때마다 먹어. 그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죠. 어거지로. 나중에 적발된 사람들 다 처벌받았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열이 오른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뇌는 체온을 올려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오히려 북돋아 주는 거였어요. 염증을 해소시켜주면 저절로 발열 오한이 멎어요. 원인 치료를 위해서 면역력을 높여줘 보자. 삼진법으로. 비정격, 대장정격.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방광수경은 뇌 중추와 감염 부위의 소통 지원, 그리고 과열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그림 보세요. 원심성, 구심성 연락, 그 소통을 위해서 방광수경의 일선에 그 많은 경혈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와 연락된 배수열처를 통해서 오장육부의 병변을 감지하고 뇌로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하고 안정화 시스템. 뇌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광수경이 협력합니다. 열기가 계속 높아져요. 그러면 방광전격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방광전격으로 바꾸었더니 일단 열기가 좀 가라앉고 한기도 내려가네. 그러면 뇌가 필요 이상으로 설정 온도를 높였던 탓이에요. 그 조절은 방광전격을 쓰면 가능하다. 방광전격.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연장선상으로 발열 오한 시 발한, 땀이 또 너무너무 많아요. 고열, 오열일 때는 오히려 땀이 덜 납니다. 닭살 돋듯이 소름 돋아 있어요. 그러면서 고열이야. 이럴 때 방광전격 쓰면 안 나던 땀이 납니다. 방광전격의 태양한수가 단지 해열작용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마황탕 쓰는 것과 방광전격을 쓰는 것이 같아요. 그러려면 마황탕증은 무엇인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김동송님께서 아주 요긴한 토론 주제를 주셨어요. 다음 시간에 이거 같이 토론합니다. 8월 21일 셋째 일요일 병증 상담 세미나.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잘 모르시겠거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세요. 여기 공지 나가면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